그 얘기가 지금 중요하거든요. 지금 시점이 어제 갑자기 그 재판부에서 이제 구속 취소 인용을 해버리면서 느닷없이 해버렸잖아요. 네. 이게 지금 한 달 넘게 지금 끌어온 거잖아요. 원래는 7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한 달 넘게 끌어오다가 그래서 갑자기. 다들 우리 이거 파면 선고 탄핵 선고 나면 그 이후에 아마 하겠구나라고 했는데 어제 갑자기 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저께 목요일 날 김성훈 그 경호처 차장 그 비어폰 서버 지킴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영장심의위원회가 수사심의 영장심의위원회지. 영장심의. 영장심의위원회가 영장 청구하는 게 맞다라고 결정을 내버렸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이걸 따라야 될 가능성이 높으면은 비어폰 서버가 이제 무방비가 되는 거잖아요. 경찰 손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잖아요. 딱 이때쯤에서 어제 갑자기 윤석열 석방해라라고 되면은 만약 윤석열이 관저로 다시 돌아가 네. 김성훈이 구속된다 하더라도 예. 그 비어폰 서버가 털리게끔 경호처에서 그러면은 놔두겠느냐? 저는 그걸 의심하고 있거든요. 법원이 두 차례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검찰이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황영규 기자, 오전에 전국 지검장 회의가 열렸는데 이르면 오늘 오후에 기소 여부가 결정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오늘 오전 10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번 회의엔 대검 차장과 부장 그리고 전국 고지검장들이 참여합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내일까지입니다. 이르면 오늘 오후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3일 공수처는 검찰로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겼고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한을 연장해 다음 달 초까지 보완 수사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두 차례나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급하게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금 검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조금 전인 저녁 7시쯤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54일 만입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을 하루 앞둔 오늘 오전부터 이곳 검찰청사 내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오전 10시쯤엔 심우정 검찰총장이 주재한 전국 고검장, 지검장 회의도 열렸습니다. 검찰 수뇌부들이 모여서 윤 대통령의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한 겁니다. 3시간 가까이 진행된 이 회의에선 내란 사태를 수사해온 박세현 특별수사본부장이 직접 수사 진행 상황과 증거 관계 등을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바로 구속 기소하자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석방 후 조사를 시도하자는 의견도 일부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공수처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뒤로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를 한 차례도 하지 못했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도 법원이 두 차례 불허하면서 검찰의 고민도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향후에 윤 대통령이 조사에 협조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 기소해야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검찰 수뇌부들의 의견을 종합해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 대통령 구속 기소를 최종적으로 결정했습니다. 검찰 특수부는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 자료와 경찰에서 넘겨받은 사건의 증거 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윤 대통령을 기소하는 게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 경호처 김성훈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찰이 반려하면서 김 차장이 석방됐습니다. 경찰은 반려 사유를 검토한 뒤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 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했습니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걸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호처 수뇌부에 대해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또다시 기각했습니다. 특히 김성훈 차장의 경우 영장이 3번째 기각된 건데 경찰은 이 사건을 공수처로 넘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검찰이 윤 대통령 체포 저지한 혐의를 받는 이제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서 경찰이 3번째 구속영장 신청을 했는데 또다시 거부했어요.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2번째 영장 신청도 거부했는데
근데 사실은 경찰에서 신청한 거 이제 검찰이 청구하면 법원에서 판단을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검찰이 아예 그 대목에서 그냥 잘라버리는 건데 이렇게 세 번째, 두 번째 잘라낼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러는 걸까요? 검찰이 한마디 해도 돼요? 네, 하시죠. 니들이 판사야? 이렇게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송지영 앵커님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어요. 어떤 범죄 혐의가 있고 구속영장 발부의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법원과 판사의 판단을 받아보는 게 검찰의 역할이지, 자기네들이 예단해가지고 판사처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데 도주 우려도 없고 이거는 우리 뭐 영장 청구를 왜 해?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제 민주당에서 발표한 것처럼 혹시 김성훈 차장하고 검찰의 주요한 간부들과 뭔가 연락을 받아서 서로 주고받고 해서 감춰야 되고 보호해야 될 뭔가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검찰이 자신들과 관련된 이번에 비상계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는 감추고 보호하고 밝혀지는 걸 두려워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자, 비상계엄 당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대통령과 통화 기록이 남아있는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데이터를 삭제하라고 경호처에 지시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경호처 실무 직원들이 증거인멸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까지 올리면서 그 지시를 거부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보미 기자 취재했습니다.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군 사령관들의 통화 기록이 남아있는 비화폰 서버 삭제 지시 의혹을 줄곧 부인해왔습니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삭제 지시한 적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다. 비화폰 서버는 비화 특성상 자동 삭제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계엄 선포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김 차장이 계엄에 동원된 군 사령관들의 단말기 데이터 삭제 지시를 내린 사실을 파악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의 지시라며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 기록을 지우라고 경호처 서버 관리자에게 지시했다는 겁니다. 경호처 직원들이 거부하자 보안 강화를 위한 것이라며 거듭 지시를 내렸는데, 경호처 직원들은 보안폰 보안성 강화 방안 검토 결과라는 문건을 만들어 김 차장에게 보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보고서엔 형법 155조 증거인멸과 관련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데이터 삭제가 위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공식 보고서까지 만들어 거부 이유를 명시한 걸로 보여집니다. 경찰은 이 보고서를 확보해 추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지난 13일 김 차장에 대한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반려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검찰의 기각 결정에 불복해 오늘 서울고검에 영장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 구속영장을 거듭 반려한 검찰에 대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 4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시민단체인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은 지난달 27일 공수처에 심 총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냈습니다. 이들은 심 총장과 이 차장이 검찰의 비상계엄 사태 개입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수사 지휘권을 남용해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3차례 반려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주도했다며 검찰이 직무 권한을 남용해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김 차장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로 서울 서부지검에 구속영장을 3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모두 반려했습니다. 검찰이 내세운 반려 이유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거나 경호처 관련 규정에 대한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 등이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서울고등검찰청에 민간위원들이 검찰 처분의 적절성을 따지는 영장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서울고검은 내일 오후 영장심의위를 열고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가 적법했는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김성훈 경호차장이
경찰과 공수처 압수수색엔 제출하지 않았던 비화폰 불출 대장과 일부 비화폰 통화 내역을 검찰에 낸 걸로 알려진 가운데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과 모종의 거래가 있는 것 아니냐고 의심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건의 실체가 100이라고 하면 제가 1, 20 정도는 알려드릴게요. 불출 대장이 여기 있습니다. 갖다 바칩니다. 1, 20 가지고 어떻게 거래를 해볼까요? 라는 의심이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화폰을 경호처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있다며 전원만 넣으면 통화 기록이 나온다는 게 국조특위에서 증언으로 입증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피의자들을 보호하려는 느낌이 든다며 수사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비화폰 압수수색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 비화폰이 천연기념물도 아니잖아요. 국보도 아니잖아요. 왜 박물관에 놓고 보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압수수색에서 봐야죠. 검찰이 내란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끝으로 윤 의원은 결국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건 특검밖에 없다며 특검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역사에 남겨야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검찰이 세 차례나 막아섰던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맞다는 권고가 나왔습니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오늘 이례적으로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청구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린 건데요. 경찰의 손을 들어준 셈인데, 자, 서울고검 연결하겠습니다. 김상훈 기자 전해주십시오. 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조금 전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앞서 김 차장에 대해 3차례, 이 본부장은 2차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는데요.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9명이 오늘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 동안 비공개 회의를 열어 경찰 손을 들어준 겁니다. 6대3 심의위원 9명 중 6명이 구속영장 청구에 찬성했습니다. 김성훈 차장 등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습니다. 또 12.3 비상계엄 핵심 관계자들이 주로 소통해 이른바 내란폰으로 불리는 경호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의 혐의는 충분히 소명됐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해 왔는데요. 오늘도 공조수사본부 관계자 3명이 심의위에 출석해 김 차장이 경호처 압수수색을 여러 차례 막고 비화폰 서버 확보 시도를 방해했다는 점 등을 증거인멸 정황으로 내세웠습니다. 반면 검찰은 윤 대통령이 이미 구속 기소돼 체포 방해와 관련해 재범 우려가 없고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며 불구속 수사를 주장했는데요. 권고에 불과하지만 심의위가 경찰 판단에 힘을 실어주면서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방안을 재검토할 걸로 보입니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심의위원회 결정을 존중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고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도 조금 전 입장을 내고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정당했다는 걸 인정받은 만큼 향후 구체적인 수사 계획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결정은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2021년 영장심의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지금까지 심의된 16건 가운데 영장 청구 적정으로 경찰 손을 들어준 건 단 한 번뿐이었는데 이번이 2번째로 기록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검찰이 이제 그 구속영장 청구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제 무작위로 선정된 외부위원 9명 중에 6명이 필요하다라고 본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대단히 어려웠던 게 영장심의위원회가 17건을 심사했는데 그중에 2건만 원래 2건 전에는 딱 한 건이었던 거. 네. 어제 여기 해서 2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역설적으로 보면 그동안 검찰이 3번이나 영장을 기각한 게 정말 심각하게 문제가 있었던 걸 입증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라도 빨리 신병확보에 나서야 되고 김성훈 차장은 단순한 이 체포영장 방해 행위가 아니에요. 내란의 주요 도구였던 비화폰을 관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예요. 그렇게 보고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하고 법원이 설마 기각할까요? 저는 그러지 않을 텐데요. 그 참 왜 저 비화폰이 12.3 내란의 목격자이자 블랙박스예요.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 내용을 빨리 확보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속영장은 발부된다고 치고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 질문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김성훈, 이광우 두 사람이 구속이 된다고 쳐요. 그러면 경호처는
비화폰이나 서버 접근 문을 열어줄까요? 그 허들이 하나 넘어야 될 허들인데 지금까지는 김성훈 차장과 그 일당들이 아주 강하게 경호처를 다그쳤던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도 막아서고 비화폰 서버도 막아서고 그리고 검찰에다가는 일부만 비화폰의 불출 대장을 넘겨줬다. 그러니까 그 핵심들이 사라진다면 비화폰 서버와 비화폰을 압수하는데 좀 더 용이해질 수는 있는 거죠. 그럼 이른바 그 강경 충성파가 근데 꼭 2명만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도 핵심 헤드니까요. 이 구속영장이 청구될 사람들이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요? 비화폰을 회수한 다음에 통화 내역이나 이런 걸 싹 지운 게 아니라는 겁니까? 일단 그건 서버에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서버를 확보하는 것이 동시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틀에 한 번씩 삭제한다고 했잖아요. 자동 삭제는 포렌식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게 제가 받은 제보입니다. 복구가 가능하다. 복구가 가능하다. 일단 그럼 확보만 되면 포렌식을 통해서 복구가 가능하고 해볼 수 있다. 내란의 진상의 상당 부분이 여기서 확인이 될 수가 있다. 퍼즐이 맞춰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김용현 전 장관,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당일날 누구누구와 통화했고 어느 정도 통화했고라고 하면 지도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그 대상자를 조사해 보면 무슨 용무가 있었다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 가정을 해서 어제 영장심의위원회가 이런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거고 그러면 영장이 발부될지 모른다는 걸 김성훈 차장도 알 거 아닙니까? 알겠죠. 그러면 영장이 발부돼서 구속되기 전에 만일의 사태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하고 그러니까 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지금까지 경호처의 실무 라인이 그걸 버텼던 거예요. 그 지시 이행을 안 하고 12월 중순에 김성훈 차장이 비화폰 서버를 에 있는 통화 기록을 완전히 날려버리자 그러는 것들을 지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문서를 만들었던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지난번 방송에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저는 실무 라인은 이건 범법행위거든요. 버틸 수밖에 없어요. 그분들은. 그리고 김용현 폰만 하더라도 이미 밀봉해서 봉인돼 있는 상태예요. 그걸 여는 사람이 범죄자예요. 경호처 지금 내부는 어떻답니까? 경호관들 대부분이 첫 번째 대통령의 구속영장 집행 과정에서 양심과 법에 따라서 저항을 했던 거잖아요. 그 뒤에 김성훈이 난리를 쳤던 거거든요. 그리고 또 비화폰 서버 관련해서도 삭제해라, 조치를 취하라고 했는데 버텨가지고 또 난리를 쳤던 거거든요. 근데도 영장이 3번이나 기각이 됐어요. 근데 이제 와서는 인사를 통해서 알박기 인사를 하려고 하고 있으니 분위기가 싸하죠. 그러네요. 자, 그러면 종합 정리를 해서 만약에 구속영장 청구를 해서 영장이 발부가 돼서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이 만약에 구속이 된다고 치면 그 순간에 경찰은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비화폰과 서버 확보에 이제 시도를 할 것이고 이때 경호처는 열어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걸까요? 최소한 이미 제출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제출. 왜냐하면 김용현 비화폰, 노상원 폰이 어디 있다는 건 자기들이 인정했잖아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는 건 인정했잖아요. 그러면 자, 좋아. 경호처라는 공간이 보안 시설이기 때문에 열어주지는 못하겠어. 그런데 특정된 서버와 단말기를 내줘야 되는 거죠. 그게 이미 제출이거든요. 그렇죠. 최소한 그건 해야죠. 만약에 그거조차 안 한다 그러면 경호처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게 뭔데? 그럼 그건 우리가 알아서 줄게. 이게 이제 이미 제출이잖아요. 여기서 하나의 또 하나의 요인. 근데 시점이 아마 겹칠 것 같아서 드리는 질문인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이루어져요. 인용 결정에서 파면이 됩니다. 그러면 또 경호처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상당 부분 미치겠죠. 왜냐하면 지금은 현직이기 때문에 대통령 내외를 경호하고 있는데 파면 선고가 내려지면 경호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런 영향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자기란 승진시키려고 근무평정 조작까지 지시했다고요? 제가 받은 제보는 아니라면 아니라고 저한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관건은 영장 청구와 발부 여부가 되는 거니까 그 점 좀 확인을 하고요. 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법원이 대통령의 구속이 부당하다며 대통령 측이 구속 취소를 받아들였습니다. 대통령이 체포된 뒤 51일 만인데요. 검찰이 항고를 포기할 경우 대통령은 즉시 석방돼 관저로 돌아옵니다. 자, 이 구속 취소 결정이 탄핵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지 따져봐야 할 대목이 많습니다. 오늘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첫 소식 송정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윤 대통령 구속은 부당하다며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내란 수괴 혐의로 공수처에 체포된 지 51일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1시 55분쯤 구속기간이 만료된 후 기소했다며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구속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공수처 수사가 적법한지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 겁니다. 어제 오후에 나온 뉴스 때문에 많은 분들이 놀라신 것 같은데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 측에서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일단은 이 뉴스 듣고 어떠셨어요, 다들? 일단 놀랬죠. 놀라셨어요? 깜짝. 깜짝. 뭐지? 그랬죠. 예상을 못했죠. 예.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가장 주목되는 거는 검찰에게 이제 7일의 시간이 있잖아요. 하루가 이제 지났으니까 항고를 나설지 언제쯤 나설지 어떻게들 예측하십니까? 일단 어제부터 이례적으로 장고에 들어갔어요,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르면 즉시 항고를 통해서 상급 법원의 판단을 구하면 되는 것인데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게 검찰이 이게 법적으로 맞나 틀리냐가 판단이 안 될 때는 항고를 하는 거거든요. 본인들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판단을 구하는 기관이에요. 근데 지금 이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결정을 못하는 거 보면 이거는 법적 판단보다는 정치적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즉시 항고를 하는 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항고를 했을 때 대통령실과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출신이잖아요. 정관예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를 하기에도 좀 애매하고 안 하자니 안 하면은 이게 무슨 검찰이 일부러 산수를 틀려서 마치 이런 구속 취소의 사유를 만들어준 것 같은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셈이 복잡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오랜 시간 논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원칙대로 하는 겁니다. 그 법의 조항이 있듯이 구속 취소의 사유에 대해서는 검찰이 즉시 항고 7일 이내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즉시 항고를 통해서 그것도 빨리 가려주는 게 따지고 보면 지금 피고인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한 결정을 빨리 이제 집행을 해야 본인들도 풀려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왜 이걸 잡고 있는지 그래서 검찰이 뭔가 정치적으로만 계속 고민하는 것 같아요. 옳지 않은 모습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통령이 환한 미소로 주먹을 쥐고 손을 흔들며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법원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던 구속 기준을 오직 윤 대통령에게만 달리했고 검찰은 법에 명시된 즉시 항고 절차를 스스로 포기하며 길을 열어줬습니다. 결국 내란을 지시한 사람은 경호를 받으며 집으로 돌아갔고 지시받은 사람들만 모두 옥중에 남게 됐습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 대검찰청이 즉시 항고를 포기했고 곧바로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했습니다. 수사팀이 이견을 나타냈지만 조율 끝에 결국 윤 대통령 석방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를 걸어 나와서 경호 차량을 타고 조금 전 한남동 자택에 도착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검찰 수뇌부는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이후 법원의 결정에 따를지 반대로 즉시 항고를 할지 논의하기 위해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논의한 끝에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대검은 검찰총장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존중해 윤 대통령을 수사한 특수본에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심우정 검찰총장이 책임을 지고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7일 이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지만 대검은 위헌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대검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 원칙 등을 고려해 즉시 항고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서울구치소에 석방 지휘서를 보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법원의 보석 석방 결정과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 항고는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구속 취소는 아직 위헌 심판 대상이 된 적은 없지만 비슷한 맥락에서 같은 결과가 예상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대검은 윤 대통령 석방 지휘 발표 전까지 수사팀과 이견을 조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검은 즉시 항고해야 한다는 특수본 의견이 있었지만 헌재 결정을 감안해 재판부의 적극적 의견 개진 등 대응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대검이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하면서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지 52일 만에 풀려나게 됐습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그 심우정 검찰총장이 어쨌든 뭐 말씀하실 거 이게 사실 심우정 총장뿐만이 아니라 대검 지휘부 전체에 대해서 사실 제가 좀 의심이 많이 드는 것들이 과거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실상 친윤
그러니까 윤석열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고 이제 친윤계인데 이 사람들이 심정적으로 사실상 지금 내란 동주 세력, 극우 세력하고 심정적으로 사실상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의심을 제가 지울 수 없었던 게 많거든요. 사실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급박한 상황이니까 이 말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대검의 지금 지휘부 중에 한 명이 지난 대선 때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야, 사전 투표하면 다 조작된대. 본 투표해야 돼. 대검 지휘부. 대검 지휘부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때는 지휘부가 아니었죠. 네, 그때는 지휘부가 아니었는데 그 이 말을 한 사람이 대검 지휘부 중에 있어요 지금. 이야. 그러니까 일종의 부정선거론에 지금 심취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사람들이 지금 대검 지휘부를 구성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석방 지휘 이거는 법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검찰답지도 않은 거예요. 누가 뭐 편들어 달라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검찰답게 하라는 거예요. 법대로. 즉시 항고해서 환급심 판단 받으라는 거잖아요. 그 검찰다움조차 포기하고 석방지휘라는 이 미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검사들은 왜 그래요? 난 진짜 검사 안 해봐서 물어보는 건데. 아니 근데 두 분한테 심우정 총장을 비롯한 대검 간부들은 사실은 12월 3일 날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다 옷을 벗었어요. 대검에서 대책회의를 했잖아요. 긴급 대책회의를 했을 때 참여한 멤버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대검 간부들은 총장 이하가 다. 근데 그 대책회의 직후에 어쨌든 지금 과학수사부 과장이 방첩사 대령하고 또 국정원 처장하고 통화도 이루어졌고 지금 추미애 의원의 주장에 의하면 선관위에 출동까지 했었다는 거잖아요. 민주당 주장에 의하면. 네, 민주당 주장에 의하면. 그러면 사실은 그 대책회의에 참여한 멤버들은 이 공범 혐의를 충분히 받고도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운명 공동체적인 성격이 있어요. 이게 만약 비아폰 서버가 압수돼서 포렌식으로 복구가 되면 걸릴 사람, 그리고 수사가 본격적으로 돼서 그날 대검에서 이루어진 긴급 간부 회의에서 어떤 거를 논의했느냐, 어떤 대책을 세웠느냐가 공개되면 다 입건되고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가능성이 아니고 형사처벌되지. 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지. 하지만 그 간부 회의에 참석 안 했던 다른 검찰 간부, 예를 들어서 지금 특수본에 있는 사람들은 입장이 달라요. 나는 그날 뭐 집에 있었는데, 그리고 난 그날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그 회의에 나는 참석 안 했는데 입장이 달라요. 이거는. 자,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가 지금 중요하거든요. 지금 시점이 어제 갑자기 그 재판부에서 이제 구속 취소 인용을 해버리면서 느닷없이 해버렸잖아요. 이게 지금 한 달 넘게 지금 끌어온 거잖아요. 원래는 7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한 달 넘게 끌어오다가 그래서 다들 우리 이거 파면 선고, 탄핵 선고 나면 그 이후에 아마 하겠구나라고 했는데 어제 갑자기 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저께 목요일 날 김성훈 그 경호처 차장 그 비어폰 서버 지킴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영장심의위원회가 수사심의 영장심의위원회지. 영장심의위원회가 영장 청구하는 게 맞다라고 결정을 내버렸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이걸 따라야 될 가능성이 높으면은 비화폰 서버가 이제 무방비가 되는 거잖아요. 경찰 손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잖아요. 딱 이때쯤에서 어제 갑자기 윤석열 석방해라 라고 되면은 만약 윤석열이 관저로 다시 돌아가 김성훈이 구속된다 하더라도 그 비어폰 서버가 털리게끔 경호처에서 그러면은 놔두겠느냐? 저는 그걸 의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우리 형사소송법에 보면은 공무상 기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책임자의 승낙이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책임자가 누구냐의 해석에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경호처장 내지는 경호처의 최고 수장을 책임자로 봐왔어요. 근데 만약에 복귀해서 관저로 돌아가 그러면 야 무슨 소리야? 최고 책임자는 대통령이지. 아니 김성훈이 구속돼서 달려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밑에 누가 직무 대행을 한다 하더라도 윤석열이 뒤에서 버티고 있는데
그럼 누가 그걸 갖다가 비협헌 서버 열어주라고 누가 그걸 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기현 부장이 일부러 그러면은 그거 서버 비협헌 이런 거 공개 묘하잖아요. 못되게 하려고 일부러 그랬다는 거예요? 시점이 묘하잖아. 갑자기 느닷없이 그냥 어저께 갑자기 구속 취소 그러니까 그건 너무 결정을 이상해서 해버렸잖아. 갑자기 그런 게 이상하다고는 생각했는데 그 전날 이게 영장심의원에서 생각지도 못한 결정이 나버렸거든요. 경찰 내에서도 이거 별로 기대 안 했다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그게 그냥 결정이 나버렸잖아. 구속 영장 청구하는 게 맞다고. 아니 그까지는 그렇게까지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추론할 것 같아요. 지기현 부장이 이걸 혼자 판단했을까? 절대 아니라고 봐요. 하다못해 이 지방법원장, 서울중앙지방법원장하고도 상의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은 대법이라든가 또는 현재 상황 돌아가는 데하고도 다 저는 상의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제 홍 기자님 이야기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고려가 있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상의하면 안 되는 건데 상의 근데 못 하잖아요, 하도록 솔직히. 되어 있는데. 근데 하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 영장심의위원회의 그런 결정은 사실은 영장심의위원회는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검사 외에 외부 위원 숫자가 더 많아요. 6명이에요. 예. 근데 누가 봐도 이상하거든. 어떻게 지금 그렇게 법원에 의해서 발부된 체포영장의 집행을 방해했던 사람에 대해서 영거포 이렇게 구속영장을 기각을 해. 그러니까 외부 인사들이 보기엔 이건 말도 안 되는 기각이니까 뭐 결론이 상식적으로 난 거고, 근데 시기적으로는 참 묘하죠. 이래서 이제 드디어 경호처 내에 서버나 뭐 비아폰 관련한 압수수색이 되고 이제 풀려 나가나 보다 그랬는데 하필 바로 그 다음 날 이렇게 구속 취소 인용 결정이 나니까 시기적으로는 참 묘하죠. 그러니까 그 외부 심의위원들이 사실은 그동안 17번인가를 했었었는데 16번. 한 번 딱 그동안에 있었던 거는 한 번 해주라는 거였고 이번에 두 번째로 이제 인용해 준 거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이상하다고 우리 누구나 다 똑같이 생각하는 그걸 여기서 맞다 우리도 이상하다 그래서 해준 건 맞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홍사원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연결을 못 시켰었어요. 이상하다고는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지기현 부장은 검사가 아니고 이제 판사니까 설마 판사가 그렇게까지 그런 걸 염두에 두고서 그렇게까지 봐줬을까? 이거는 조금 의심스럽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까지 판사와 검사는 어쨌든 간에 좀 분리가 돼 있으니까. 근데 예. 하도 시점이 묘하니까 그렇지, 또 느닷없이 그냥 의심은 해볼 수 여태까지 있다. 한 달 넘게 미뤄오다가 맞아. 갑자기 어저께 공개를 했거든. 영장심의에서 그 결정이 나오고 나서 바로 다음 날 그냥 바로 해버렸잖아.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심우정 검찰총장은 어쨌든 지금 이렇게 항고 포기까지 하겠다고 지금 나오는데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할 거냐 말 거냐 검찰이 경찰에서는 지금 신청을 이제 한다고 해요. 아직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곧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검찰에서 항고 포기까지 이렇게 그냥 딱 자백을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은 김성훈에 대해서는 영장을 청구하겠어요? 저는 결정이 나왔다 하더라도 영장심의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하더라도 심의위원회 결정에도 불구하고 또안 한다? 영장을 또 기각한다. 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그건 진짜 막가지 않은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뭐 조직이 없어져야 그 되는 정도면 상황까지 거의 가는 거죠. 확실한 탄핵 사유예요. 그거는 완전히 있을 수 없는. 아니 지금 이렇게까지 그거 만약 하면 이렇게까지 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지금요. 우리가 이걸 한국법도. 탄핵 사유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압박하고 그다음에 상청 단위에서 협의하고 이런 거는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심우정이 윤석열 그 구속 당시에도 미열자면 우리 검사들 지검장들한테 전화해서 의견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지검장 회의를 합니까? 이 무서운 거야. 핸드폰이 무서운 거야. 제가 상대적으로 민주당의 활동 방식에 대해서 문제 제기 하나 할게요. 대검 학교에서 으쌰으쌰한들 대검은 뭐 들어주겠어요? 자, 두 번째. 국회에서 탄핵하겠다. 법적 절차를 가지고 입법을 가지고 뭐 어떤 협박을 하겠다. 이거 웬만큼 먹힐 수 있습니다. 그럼 민주당에도 검사 출신이라든가 법조인들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지금 이 특수본의 박세현 고검장이나 이런 데 가면 전화한다. 전화하면 안 되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 쳐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금방 아까 이야기했던 지기현 판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어쨌든 판사들 모여 있잖아요. 전화통화 안 하고 법원장하고 자기 언제든지 그 방에 찾아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이잖아요. 법원장은 또 헌재하고 상황 공유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이 법조인들끼리의 네트워크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봐요. 그럼 정치의 영역도 저는 똑같이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외부에서 데모하는 수준을 넘어서 가지고 지금 직접적인 압박들을 할 필요가 있는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보면요, 우리 서울의 봄인가 그 영화 보면은 내란 상황은 내란을 지키는 사람과 그다음에 막으려는 사람들의 방식의 차이예요. 내란을 일으켰던 전두환 일당들은 한 곳에 다 모여가지고 총괄적으로 지휘를 해요.
다 도청하면서. 다 도청하면서요. 근데 막으려고 했던 사람은 전부 다 산계되어 가지고 통신망으로 가지고 가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 진짜 중요한 말이 그 민주당 연구원 부위원장 있잖아요. 가서 좀 얘기 좀 세게 좀 해주세요. 영향력이 없어요 이분. 없어? 죽을 것 같아. 저도 죽을 것 같아. 여기 이런데 너무 매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 진짜 없어요 내가. 아니, 왜 그래? 영향력이 없어요. 진짜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있어요 우리 둘이. 슬퍼했어요. 제가 국정조사라고 노래를 하는데도 안 하잖아요. 진짜. 제가 또 한 가지 하여튼간에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게 그때 그러니까 이 윤석열을 하고 하여튼 김용현 처음 들어오면서 그때 이제 해서 다 전부 다 검찰이 다 신병 확보하고 이제 사건 수사하겠다고 다 했잖아요. 그러다가 딱 어느 날 이제 공수처하고 경찰하고 막 검찰하고 서로 막 수사하겠다고 난리니까 검찰이 윤석열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만 공수처로다가 사건을 넘겼잖아요. 얘따 받아라 하고 경찰이 아니고 나머지 군 사령관 김용현이나 뭐 방첩사령관이나 사령관 군 사령관들은 그대로 검찰이 우리가 하겠다고 하고 똑같은 다 범인들인 공범들인데 이 윤석열만 넘겼잖아. 이상민하고 그것도 경찰이 아니고 공수처로 수사권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고 지금 판단되는 경찰이 아니고 공수처로 넘겼잖아요. 이때부터 그게 의도가 다 이 큰 그림을 사전에 두고 그래서 윤석열만 딱 넘긴 거 아니에요? 나 그 의심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지금 와서 보니까 그 공수처에 뭐 다른 분들도 안 넘겼어. 다른 분들도 말씀을 하십니다만 사실은 내란 범죄와 같이 중대한 범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란 수계 수사를 공수처에다 넘긴다. 근데 공수처의 수사 역량이 어떤지는 우리가 계속 봐왔잖아요. 그래서 그때 다들 걱정했어요. 저거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안 되는데. 그랬는데 귀신같이 오려서 이렇게 딱 넘겼단 말이에요. 딱 윤석열만. 뭔가 의도한 바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그때 검찰 내에 반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장의 결정이었단 말이에요. 특수본이 그게. 계속 반발했는데 심우정이 직권으로 다 그냥 넘기라 했다는 거잖아요. 뭔가 좀 이상하죠. 그죠? 이상해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상해. 사령관들은 그 여인형 방첩사령관이나 뭐 곽종훈이나 전부 다 그냥 검찰이 계속 하겠다고 하고 딱 그 수괴 윤석열만 딸랑 넘겼잖아요. 저는 그게 일종의 시한폭탄을 던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일단 공수처는 저 넘기면 수사권 논란 반드시 일어난다. 저는 공수처 수사권은 있다고 봐요.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계속 논란이 될 거예요. 이건 대법원 갈 때까지 논란되고 공수처 역량 없으니까 분명히 사고해서 뭔가 저 사고를 칠 거다. 이거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심우정 총장은 거의 99% 예상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넘겼다? 거기까지는 그래. 근데 어제 석방지휘까지 이렇게 그냥 해버린다? 이거는 거의 100%죠. 심우정 총장은 저는 약간 좀 이거 저 정도 되면 거의 윤석열 보낸 엑스맨 아니야? 이렇게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